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포토샵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포토샵 안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맨 위에 포토샵의 모든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옵션 바와 그 밑에 속성을 나타내는 각 도구의 속성을 나타내는 옵션 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왼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도구 상자 안에 어떤 도구들이 들어있는지, 실제로 포토샵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 어떤 도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등의 간단한 인터페이스 소개와 활용 방법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하고 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강의는 인물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인물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픽셀 유동화, 그리고 뭐 피부 보정, 잡티와 주름을 제거하고 색감을 보정하는 방법, 이번 강의 동안 실습을 진행하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픽셀 유동화는 모모가 얼굴에 아쉬운 어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픽셀 유동화 전에 원본 레이어를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가 복사가 되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의 이름을 레이어 1, 복사한 레이어를 레이어 2라고 적어서 레이어 이름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원본과 결과물을 비교해 보면서 완성도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컨트롤 시프트 X 픽셀 유동화를 실행시켜 줍니다. 자,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X를 눌러서 픽셀 유동화를 실행시켜 주게 되면 맨 위에 픽셀 유동화라는 창이 이렇게 제목이 뜨고 양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다양한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많은 도구들을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왼쪽에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어떤 도구에 대한 영역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 도구에 대한 속성 옵션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도구 옵션, 이 도구에 대한 속성 옵션을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게 되면 렌즈에 따라서 광각으로 갈수록 얼굴이 커져 보이는 그런 렌즈의 효과 때문에 얼굴이 커져 보이는 그런 사진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지금 이 모델도 현재 이 광대 부분과 턱 라인이 원래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겠지만 지금 현재 사진에 이렇게 찍혀서 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얼굴형 보정, 그리고 입술, 코, 눈과 그리고 색감 보정, 피부 톤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맨 위에 클릭되어 있는 뒤틀기 도구를 사용해서 얼굴을 보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뒤틀기 도구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 속성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우스 부분에는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그 브러쉬 옵션, 제페토에서도 봤었던 이 브러쉬 옵션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브러쉬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브러쉬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조절을 해주고, 이번에 이 얼굴형, 이 외곽 부분에 대한 보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포토샵에서 쓰는 픽셀 유동화 기능은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픽셀을 자유롭게 이동시켜서 어떤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거나 축소 혹은 왜곡시키거나 일부 영역을 선택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변형이 가능한 툴이 되겠습니다.
이 픽셀 유동화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내에서 원하는 영역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이 픽셀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픽셀 유동화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왜곡 뒤틀림, 좀 전에 말씀드린 왜곡과 뒤틀림을 조정하기 위한 보정 작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와이드 렌즈로 촬영한 이미지나 이런 그 비율에 맞지 않는 이미지들을 인물 사진의 얼굴 부분을 뭐 왜곡시켰을 때 이럴 때 비대칭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변형시킬 수도 있는데요. 유동화를 사용해서 기존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일부의 영역을 크게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등의 어떤 디자인 작업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웹 디자인이나 이런 분야에서 다시 모바일로 옮겨졌을 때 이 디바이스 간의 그 화면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픽셀 유동화 기능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원화 디자인이나 픽셀 유동화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중에서도 픽셀 유동화 기능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금 포토샵 말고도 굉장히 편하게 이 이미지를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틀기 도구를 사용해서 이 턱 부분부터 광대 부분까지 왜곡시켜서 변형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얼굴형을 보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처럼 이 브러쉬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야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이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브러쉬 크기가 굉장히 작았을 때, 브러쉬 크기가 작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작업에 이렇게 약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찌그러진 이런 이미지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픽셀 유동화는 브러쉬를 조금 크게 잡고 뒤틀기 도구를 활용해서 턱부터 광대까지 보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브러쉬 도구로 이 뒤틀기 브러쉬 도구로 이 광대 쪽부터 살짝씩 보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형이 뒤틀리지 않게 세심하게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는 게 이 브러쉬의 핵심이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광대와 턱이 좀 부각된 형태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기 때문에 자, 이 오른쪽 광대 쪽부터 천천히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얼굴형을 변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턱도 약간 갸름하게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자, 얼굴 크기를 조금 자연스럽게 작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턱 라인에 선이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살짝 이렇게 넣어서 얼굴형을 기존보다 좀 갸름하고 달걀형 얼굴로 이렇게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픽셀 유동화를 할 때에는 이렇게 최대한 대칭이 맞게 자연스럽게 왜곡을 시켜주시는 게 이 픽셀 유동화 이 뒤틀기 기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얼굴형을 손볼 때에는 이렇게 눈동자가 뒤틀리지 않게 눈동자가 동그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보정을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고 깨끗한 결과물을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정을 할 때 브러쉬를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조금씩 깎아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했다가 축소했다 하면서 멀리서 봤을 때도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대를 할 때에는 Alt를 누르고 휠을 앞으로 밀게 되면 줌, 다시 당기게 되면 아웃 기능이 이렇게 실행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손바닥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위아래 상하 좌우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를 옮겨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광대에도 조금 더 고정을 해서 형태를 잡아주겠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정을 하고 얼굴의 세세한 부분 보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쪽 볼에 대해서 광대부터 이 볼까지의 보정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단축키 P를 누르시게 되면 원본과 보정된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턱과 광대가 많이 깎여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턱 부분이 조금 부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턱도 살짝 위로 올려서 약간 짧게 보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작업 영역이 조금 더 이렇게 작업 영역을 이렇게 줌했다가 아웃했다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이렇게 픽셀을 밀어서 얼굴형을 보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얼굴형을 계란형으로 만드는 데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동일하게 뒤틀기 브러쉬로 이 머리 위쪽을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주면서 약간의 볼륨감을 머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작업을 할 때에는 오른손은 마우스 그리고 왼손은 키보드에 놓고 이렇게 양손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볼륨을 약간씩 늘려서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생동감 있는 얼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 웨이브의 특성을 좀 잘 살려서 약간 지금 현재 모델 사진이 곱슬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머리카락을 보정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조금 더 풍성하게 이런 식으로 자, 머리카락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술 보정 진행해 보겠습니다. 얼굴에 가장 대칭이 잘 맞는 눈과 코는 일단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대칭을 알 수가 없는데 입술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얼굴 형태, 비대칭의 형태에 따라서 입술 모양과 눈의 모양은 조금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입술은 입은 얼굴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비대칭성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보정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도 마찬가지로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브러쉬 크기를 약간 줄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보통 아래 입술은 두껍게 윗입술은 얇게 약간 얇게 해주는 것이 대칭이 잘 맞고 균형 있어 보이는 그런 얼굴형을 만들어주면서 이 얼굴 보정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아랫입술은 조금 두껍게 늘려주겠습니다. 입술 같은 경우도 이 얼굴의 이 대칭 방향과 맞게 이 입술의 결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아래 입술은 두껍게 윗입술은 얇게 편집이 됐습니다. 자, 다시 P를 눌러서 기존의 입술, 변형된 입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머리카락도 더 풍성해지고 생동감 있는 머리카락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입술을 약간 브러쉬를 작게 해서 입술 라인을 조금 더 둥글게 밀어 넣어서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조금씩 깎아낸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술이 조금 많이 두꺼운 것 같아서 약간 다시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키워서 너무 두껍지 않게 또 너무 둥글지 않게
모양을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P를 눌러서 입술형이 입술과 얼굴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얼굴 형태가 대칭이 맞지 않는지, 뒤틀리진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를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코가 지금 약간 작고 날카로운 코라서 이 위치를 조금 더 콧대를 높여주고, 자, 코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의 코가 굉장히 작고 날카롭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조금 더 높아 보이게, 콧볼도 조금 더 밖으로 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높은 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의 코가 굉장히 작고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많이 수정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콧대를 살짝 높여줄 수 있는 작업과 콧볼의 크기를 약간 조절해주는 정도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확인을 하면서 줌인 줌아웃 해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오똑하고 날카로운 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P를 눌러서 기존의 코와 잘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T존이라고 하는 이 존까지 잘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도 약간 작고 날카로운 코가 됐는데 콧볼이 약간 생각보다 작아서 살짝 늘려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좀 더 작고 오똑한 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수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셀이 밀리는 이런 부분이 이제 픽셀 유동화의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티가 나지 않게 아주 정밀하고 이렇게 조심조심 짧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기존의 얼굴형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해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눈 보정입니다. 자, 눈 보정은 지금 현재 이쪽 눈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졸려 보이는 이런 짝짝이 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을 대칭이 맞게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과 입은 입꼬리와 눈꼬리가 있기 때문에 대칭이 굉장히 중요하고, 코는 생각보다 이 얼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정이 덜 되고, 매부리코나 이런 특이한 어떤 그런 좀 변형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면 크게 손을 많이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이제 보정을 하게 될 이 눈은 이 가운데 이 눈동자가 찌그러지지 않게 보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대칭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살짝씩 살짝 크게 늘려서 이렇게 대칭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았던 눈을 살짝 크게
크기를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생기 있는 눈으로 이렇게 보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눈의 크기를 키워봤고요. 이쪽 눈도 비슷하게 아래쪽도 살짝 대칭을 맞춰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수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쪽 눈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내려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보정된 모습, 보정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보정되기 전의 모습 같은 경우 콧대가 이쪽 라인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콧대를 밀어서 수정을 해준 다음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눈을 키워서 이렇게 대칭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릿결과 어깨 라인까지도 얼굴형이 조금 더 작아졌기 때문에 더 작게 보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를 키워서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눈썹인데 이 눈썹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눈썹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마를 드러내고 있고 눈썹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눈썹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상태라서 약간만 수정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썹 결을 살짝 내려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약간 두껍게, 너무 얇지 않게 내려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밸런스가 맞는지 줌아웃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약간의 두께가 생기면서 양쪽의 밸런스가 조금 맞아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서 약간 두꺼운 눈썹으로 밸런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눈이 확실히 조금 더 커지면서 커진 눈에 약간 생기가 조금 더 도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픽셀 유동화 종료하고 확인을 눌러서 원본 레이어와 지금 우리 레이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원본 레이어와 보정된 레이어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원본 레이어 턱과 골격이 상당히 부각된 상태였다가 보정을 하면서 눈도 좀 커지고 코가 오똑해진 상태로 턱 라인까지 보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부톤 보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들어가서 조정 레이어, 새 조정 레이어 들어가게 되면 색상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색상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 조정 레이어 속성이 옵션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노랑 색상 계열로 보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시아계나 동양인들은 이 황인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톤 보정을 노란색 계열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내려서 이 옵션 바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 검정 레이어를 조정을 해주시면 피부톤이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정 레이어로 기본값 0에서 마이너스로 값을 빼면서 피부톤을 조금 밝게 보정해 주겠습니다. 밝게. 네, 이렇게 노란색 색상 계열로 검은색 그림자 부분을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노란색 값을 조금 건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선택 색상, 속성 들어가게 되면 색상이 하나 더 클릭이 됐네요. 자, 선택 색상 1 들어가게 되면 이 노란색 값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보면 약간 노란색 기운이 도는 그런 피부톤이 되고, 빼면 뺄수록 조금 더 하얀색 톤의 그 밝은 톤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빨간 계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입술과 다른 화장들을 조금 그 빨간색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 계열 옵션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보정을 하고 난 이후에 원본과 보정된 모습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비교해보고 다시 값을 조정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피부 보정이 약간 밝은 톤으로, 과하지 않게 밝은 톤으로 보정이 되었고요. 입술 같은 경우도 조금 하얗게 좀 붉은 기운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해서 조금 더 빨갛게, 그리고 얼굴은 조금 더 하얗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 모델의 피부 보정을 위해서 이 스팟 브러쉬 복구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 잡티를 제거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옵션 아이콘 3개가 있었던 곳에 우클릭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옆에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가 있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눌러서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복구 브러쉬 도구를 사용하라고 안내가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피부 잡티 제거, 피부 톤 보정 끝나고 잡티 제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우클릭 눌러서 이 아이콘 3개에 있는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가 선택이 됩니다. 자, 브러쉬 도구로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 보정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잡티가 제거되게 되는데, 지금 이 고급 개체는 처리 전에 레스터화 해야 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자, 내용 편집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급 개체를 레스터화 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레이어에 우클릭해서 레이어 레스터화 이렇게 눌러서 레이어를 레스터화하면 이렇게 안에 있던 내용들이 생략되면서 합쳐진 하나의 레이어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스팟 복구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모델한테 보이는 이런 잡티들이 이렇게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잡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문지르게 되면 피부 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살짝씩, 보정은 항상 조금씩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결이 멀리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짝씩만 손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살짝 이렇게 잡티나 이런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에도 이런 점들을 제거해서 피부를 보정해 주겠습니다. 이 하이라이트와 가장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에 나와 있는 잡티들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이제 보정하는 방법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서 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